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 공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평양 북쪽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었고, 미사일 동체는 북한 전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뜻하는 지읒 3631171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3단으로 분리됨으로써 대륙간 탄도탄으로서의 사거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비행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자 이지스함에서 이를 탐지하는 장면도 나오고, 탄두가 분리되자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장면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일본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표적 근처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019년 12월 29일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변칙 기동을 하는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고 합니다. 시청자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 비행을 한 뒤 다시 급상승하는 변칙적인 비행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현재의 요격 미사일은 사드나 팩3로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은 5월 4일과 9일, 7월 25일, 8월 6일 4차례에 거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되는 새로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격 미사일 본체와 상대 탄도 미사일의 궤도를 예측하는 능력을 높여서 이스칸데르와 같은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도 요격하겠다는 입장이고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데 한국은 왜 조용할까? 한국 정부나 군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요격하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우리는 북핵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는 자기 최면에 지배당하고 있고, 따라서 북핵에 대한 방어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항공모함 건조 등 국민들에게 기분 좋게 들리지만 당장의 국가 안보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잡아먹는 대국민 선전형의 군사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바보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강구하거나 대비하겠습니까? 현 정부는 국방의 기본정신, 즉 최악의 사태까지 가정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한국은 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즉 MD의 일부분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좌파 인사들이 국방부의 노력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입니까? 자신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이 어떻게 해서 다른 국가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한 공군 전력도, 우리 해양을 수호하기 위한 해군 전력도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니까 미국 해군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운용에 관해서 미국과 전혀 협조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매우 지체되었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에 팩3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둔 상태이고, 해상에도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8척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드와 유사한 성능인 SM-3 지상용을 곧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제대로 요격할 수 없는데 일본은 3회의 요격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항공기 요격용으로 확보한 팩2 8개 포대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된 전력이고, 자체적으로 MCM을 개발하였으나 전력화 일정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LCM은
개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성주에 있는 사드로만 한 번 요격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팩2 8개 포대의 경우 서울에만 도시 방어를 위하여 일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군부대를 보호하도록 배치되어 있어 서울 외의 다른 도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나마 아직 미사일 요격용인 팩3로 개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 능력도 불확실합니다. 원래 팩2는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항공기 요격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성주 근처 지역 이외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주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진입로를 막고 있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요? 저는 예비역 육군 대령이지만 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적지 않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군 교수를 할 때 국방부 과제를 받아서 연구한 것이 인연이 되었는데요. 좌파가 말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미국 MD 참여라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사드로 인한 루머에 우리 사회가 현혹되는 것을 밝히고자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비교로도 논문을 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쓴 논문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는 미사일 방어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첫째, 미사일 방어는 정면 충돌로 상대방 미사일을 파괴시킨다. 둘째, 요격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약이 없다. 셋째, 공중의 공기 밀도와 온도 차로 인하여 중첩 방어가 불가피하다. 단거리 미사일이 더욱 요격이 어렵다. 위 4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첫째,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항공기 요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항공기 요격은 요격 미사일이 항공기의 뒤를 따라가서 요격합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인간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마하 2를 넘을 수 없는 데 반하여 요격 미사일은 마하 5를 쉽게 넘기 때문입니다. 2배 이상의 속도로 요격 미사일이 따라가니 금방 요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미사일은 인간이 탑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하 10 내지 20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 사용됩니다. 얼마 전 북한이 미사일 엔진을 시험한 것도 빠르면서도 멀리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개발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공격용 미사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에 그 엔진을 사용해도 동일한 속도라서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격 미사일은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식으로 엔진을 계속 분사하면서 날아가야 하고 따라서 마하 8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공격해 오는 미사일을 항공기처럼 따라가서 요격할 수 없고 표적 지역에서 기다리다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면에서 충돌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상대방이 쏘는 총알로 맞추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이 마하 15 정도로 비행오더라도 요격 미사일은 마하 8 정도로 접근하여 정면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하면 마하 15 정도의 속도가 되고 그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마하 8로서 그 미사일을 마중 나가서 중간에서 충돌하여 요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사드 근처를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고 중국에서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미사일을 따라가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은 요격 미사일은 정면 충돌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폭약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탄두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요격 미사일은 정면 충돌할 때의 에너지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지요. 마하 15의 속도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공격해오면 사드가 마하 8의 속도로 올라가서 정면 충돌하여 파괴시킵니다. 공격용과 방어용 미사일이 15 더하기 8, 즉 마하 23의 속도로 충돌하면서 파괴되는 것이지요. 마하 20이면 초속 7km이고 시속은 25,000km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달릴 때 시속 100km와 시속 100km가 정면 충돌하면 사람이 완전히 납작해지는데 공중에서 25,000km
시속으로 두 물체가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이때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으면 핵무기가 터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무기는 핵분열 반응이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위력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충돌해서는 핵물질만 공중에 일부 유출될 뿐입니다. 따라서 핵물질이 조금 공중에 유출될 뿐 핵폭발은 없습니다. 충돌로 핵무기가 폭발할 수 있다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지요. 충돌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다면 공중에서 지상으로 핵물질을 강력하게 투하시키면 되니까요. 사드에 대한 논쟁에서 사드가 중국에 떨어지면 폭발한다고 했는데, 사드 자체는 추진을 위한 화약만 탑재하고 있을 뿐 탄두에는 폭약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져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까지 날아가지도 못하죠. 셋째, 미사일 방어는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하 10 내지 20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정확하게 정면 충돌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로가 아닌 넓은 광장에서 100km로 돌진을 해오는 상대방의 차를 정확하게 충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자께서 아시지만 공중은 고도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 온도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요격 미사일은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15km 정도의 공기 밀도 및 온도와 150km 고도에서의 공기 밀도와 온도는 무척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우주는 더욱 공기가 희박하고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요격 미사일은 고도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고도별로 중첩되게 배치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미국은 해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평양이나 북극 상공에서 한번 요격한 다음에 그것이 실패하여 본토에 가까워지면 공중 150km 정도에서 해상의 SN3나 지상의 사드가 요격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공중 15km 정도의 고도에서 팩3로 요격한다는 개념으로 중첩 방어를 합니다. 다만 한국과 같은 나라는 먼 공중에서 요격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지상에 150km에는 사드를 배치하고 지상으로부터 15km 정도에는 팩3를 배치해서 두 번 요격하는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넷째, 요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이 공중에 상당한 기간 체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미사일은 사거리의 4분의 1 고도로 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사드로 요격하는 고도 150km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보다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재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경우 북한이 백두산 근처에서 노동미사일로 발사해서 대구 등 공격할 때는 맞출 수 있는 고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전선 근처에서 400km 이하의 사거리로 발사하면 맞출 수 있는 고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저각 사격을 실험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거리를 확보하면서도 고도를 높이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어 더욱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은 북한과 휴전선에서 40k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이 개성 부근까지 미사일을 추진해서 낮은 고도로 발사하면 요격의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는 더욱 미사일 방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에도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와 전주 이남의 지역은 북한과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효과가 낮지 않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선제 타격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